네, 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는 이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미국의 4월 고용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1분기 때 미국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기다가 트럼프가 어쨌든 보편 관세를 시행했고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4월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수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고용지표 자체가 사실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은 시장의 당연히 호재성 이벤트고요. 어제 같은 경우 GDP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면 이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재료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7천 명 정도가 좀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좀 상회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4.2%좀 유지가 됐는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약 0.1% 정도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하고 있는 수준도 아니고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수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잘 타협된 그런 어떤 최적의 수치가 나왔다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지금 도지나 이제 정부 효율부의 의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부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높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물론 정부 일자리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감소가 크게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좀 제일 많이 고용 변화가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창고, 금융 이런 쪽이 좀 좋게 나왔는데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 9천 명 정도가 좀 줄었던 수치가 나왔지만 이것이 지금의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잘 나왔고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소 폭 역시도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감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세계적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는 4월에 이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10만 건을 밑돌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마도 1분기 때 이 GDP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거꾸로 채권 금리는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최일호 상무 일단 이번에 고용 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고용지표 잘 나온 건 인정하고요. 정부 일자리 한 9천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정부의 특성상 해고를 하더라도 일단 몇 달 정도는 그 고용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유급으로 지금 고용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세로 인한 지금 업계에 충격이 많은데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리스크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용에 대한 충격도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라든지 기술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한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니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까지 잘 나오는 걸 보면 과연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자산 투자자들 과연 어떻게 됐지? 자 시장의 우려가 지금 현재 과도한 건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침체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을 하기엔 조금 과도한 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GDP 같은 경우와 역성장을 한 거는 저희가 이제 1월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역성장을 보이면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소비 판매가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한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게 1월에 순간적으로 크게 안 좋아졌고요. 그때 당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미국으로 빠르게 포트녹스로 모이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순간적으로 누적됐던 그런 영향력들이 좀 있었고, 그것이 GDP 나우에 대한 역성장으로도 이어졌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2월, 3월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정상화됐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 게 GDP, 현재 이제 역성장인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방향성 자체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1월에 나왔었던 그런 어떤 GPO의 순간적인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관련된 이벤트들로 인한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은가.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의 어떤 수요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아하니,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때 이 GDP가 낮게 나온 거 과연 해프닝인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인지 최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GDP가 역성장한 거는 관세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이 과도한 재고를 쌓았다거나 또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거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순수출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역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정부하고 약간의 협상의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도한 수입이나 과도한 재고 투자는 앞으로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이 처음에는 부진해 갖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자, 이제 관세 협상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호조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무난하게 계속 상승세로 갈 거냐?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이제 V자 반등의 이제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이젠 꾸준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이런 시작점을 보면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이 조금씩 논의가 됐고, 실적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쇼크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좀 회복 랠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2018년 12월 1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최초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연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12월 2일, 12월 3일 정도의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다만 세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발언을 또 한 번 뒤집으면서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12월 25일부터 V자 반등의 하단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 얘기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V자 반등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 관련된 노이즈들은 한 차례 더 소화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본격적으로 연준 푸시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이런 재료만으로 봤을 때 수년한다, 그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만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도는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트럼프의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의 이 V자 반등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어질 걸로 보는데요. 최근에 안 좋았던 데이터, 그리고 안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시에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관세 정책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업 실적이 오히려 그 하향 조정한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기업 실적이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경로를 그릴 것인가인데 그거는 좀 기업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 관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향후 전망을 좀 불투명하게 제시를 했고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기업별로 약간 혼재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아주 급격하게 모든 종목들이 오른다기보다도 선별적으로 주요 종목별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지닌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일호 상무가 말씀하신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쪽은 사실 실적이 좋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수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의 그리고 메타 같은 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사업 모델들이겠죠.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어떤 매출 상승률이 꾸준하게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한 41.5% 정도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매출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광고 단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광고 노출수 같은 경우가 YY 기준 5%, 단가는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델, AI 모델로 인해서 맞춤형 광고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결국 메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최일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가 각 개별 종목한테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클라우드 투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로 저희가 살펴보면 애저 같은 경우는 그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라고 하면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어닝콜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냥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본인들의 서버 같은 경우를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고 있는 거고 관세 여파로 인해서 그게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저 상승률이 꾸준하게 좋았던 모습 YY 기준으로 33%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으로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상승폭 그리고 광고에 대한 매출 개선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실적이 프리장에서는 좀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실적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한 목소리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자, 과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하 반항성,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제가 논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페드와치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어떤 컨센서스에 의하면 5월은 동결이고 6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페드 의장 말 맞다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하 자체가 증시 상승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내려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어쨌든 이것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S&P 500의 PER 자체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20배라면 상당히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낮아진 금리 인하가 멀티플 상승 압력을 가해준다면 증시에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자, 과연 김승혁 연구위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이게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의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느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5월 FOMC보단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땐 어쨌든 시장 내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심리를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보듬을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QT 중단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유동성 정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어떤 좀 도비시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씩은 공개를 하면서 완화적 스탠스가 이제는 조금씩은 관철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